안녕하세요. 수인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갭 투자의 위험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300채가 되는 동탄 갭 투자자가 집을 대거로 경매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봄 한 갭 투자자의 아파트 60여 가구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던 동탄 일신도시에서 다시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소유자의 물건인데요. 당시엔 소유자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기 위해 고의 경매를 신청했었습니다. 이번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다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고의 경매로 일괄 정리하는 이 갭 투자자 소유 주택은 경기와 충청권을 통틀어 300채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안해명의 주택들도 하나 둘 드러나면서 보유 주택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정가 2억 4,400만원 화성 능동 푸른마을 모하미레도 아파트가 지난 9일 첫 경매에서 유찰됐습니다. 이 아파트 세입자 김모 씨가 집주인 A 씨를 상대로 강제 경매를 진행한 물건입니다. 다음날 2차 기일엔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7,080만 원으로 내려갔지만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자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인 김씨 전세보증금 2억 3,800만 원을 떠안아내야 해서인데요. 김씨는 이때 낙찰받은 뒤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김씨가 이제 집을 경매로 경매에 넣은 것은 집주인인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의 보증금을 회수키로 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단지예요. 이게 진짜 피 같은 돈 모아갖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경매로 나오게 생겨갖고 정말 큰일입니다. 네. A씨는 작년 봄 집을 경매로 넣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매수하라고 세입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자신이 샀던 가격에 웃돈을 붙여 매도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모 씨의 경우 자신이 보증금 2억 4,500만 원에다 500만 원을 더 얹어주고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경매로 가면은 자칫 보증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동탄에서는 이 같은 일이 흔한데요. 지난해 봄 A씨 소유 아파트 59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던 후폭풍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세를 끼고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갭 투자를 하던 A씨는 동탄 이신도시 입주로 집값이 떨어지자 일괄 경매 처분을 이제 선택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처형, 친인척 이름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에 붙인 것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지 보름 만에 경매에 넘긴 경우도 19건이나 됩니다. 전형적인 고의 경매 이제 수법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를 참 걱정해야 되는데요. 이 같은 전략을 펴는 것은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일이죠. 매매 가격 2억인 집을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끼고 매입했다고 이제 가정해 보자고요. 2년 뒤에 집값이 동탄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1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은 A씨는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선 3천만 원을 이제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 등으로 위협을 해서 이 집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은 손실을 1,000만 원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돈 이제 1,000만 원만 날리고요. 세입자는 2천만 원의 손실을 이제 떠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갖고 입찰에 참가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선택지는 사실상 집을 떠나는 게 이제 유일한데요. 방법이 매매인지 경락인지가 다를 뿐, 이제 A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사실은 기약 없이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급 명령을 통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미 경매가 끝난 8건 가운데 5건은 결국 임차인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경매도 사실상 임차인들이 이제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세입자들이 사지로 몰리는 동안 정작 A씨는 나름대로 이제 소득을 올렸는데요. 임차인에게 집을 되판 매각대금이나 제3자의 경매 고가 낙찰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만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매는 이제 동탄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제 최근 이제 천안에서도 비슷한 경매가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만 한 3건 정도 있는데요. 천안에서는 이 A씨 아내인 B씨 명의로도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뭐 갭 투자를 했는데요. 완전히 뭐 아예 같은 아파트를 공략하거나 빌라 한 채를 이제 통으로 사들이다시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아내인 B씨 아파트 경매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뒤엔 또 이게 참 그러네요. A씨 어머니가 이를 되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여러 채의 아파트를 한날 한시에 같은 가격으로 되샀다가 되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A씨 어머니는 동탄 경매에서 채권자로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A씨가 이제 천안에 나타난 거는 2008년도 정도 되는데요. 수입차 딜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갭 투자 강의를 들은 뒤에 저렴한 빌라부터 이제 사모으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맞추는 등 사실상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와 오랫동안 이제 거래했다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A씨 명의 주택이 천안에만 한 140채가량 될 것이라고 하고요. 충청과 대전을 합쳐서 모두 합쳐갖고 한 270채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차명 소유 부동산을 모두 합치면은 한 300채가 넘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참 이들 주택 역시 집값이 떨어지면은 고위 경매로 넘겨서 임차인들을 울릴 것 같습니다. 그 A씨 부부가 이제 동탄으로 이제 무대를 옮긴 건 2012년부터인데요. 2014년에는 한 40채 이상씩 이렇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동에서 6채씩 사모으는 경우도 있었고요. 윗집, 아랫집, 옆집 이렇게 같은 집주인을 두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맞댄 단지인 푸른마을 모아미레도와 푸른마을 신해피트리는 42채를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주로 이제 2억 원대 초반 소형 그 면적대를 주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전세를 끼면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실제 매입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그런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에 2014년 2억 7,300만 원에 매수한 뒤에
2년 뒤에 2억 9천만 원의 세입자를 들이면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큰 것도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동탄과 천안 일대에서 사들인 집 가운데 매수 금액과 임차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79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갭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매수 가격 대비 임차 보증금을 한 채당 190만 원씩 높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 기준 시가 총액이 170억 원인데 현재 이제 보증금 규모는 172억 원으로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거죠. 참 큰일인데요. 갭 투자는 보통 이제 단기 수급을 봐야 하는 게 원칙인데 A씨 같은 경우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급이 일시에 몰리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져 갖고 치명상을 입는 게 이 갭 투자의 이제 위험인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깡통주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처음부터 고위경매를 활용할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사들입니다. 가격이 제대로 오른 물건은 정상 매매로 팔아치우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경매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경매를 악용해서 사실상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A씨 경우에만 이렇게 그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끼고 있는 모든 투자자는 고위경매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매학원에서는 이 A씨 투자 방법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고 이렇게 호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제 임대인의 경제 능력이나 다주택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블라인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경제 능력, 뭐 다주택 상태 이런 거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임의 규정인 이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갭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또 이제 전세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상 뭐 임차인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제 진짜 방법으로서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세, 아파트 전세나 뭐 다가구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은 꼭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꼭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자꾸 해결책을 찾는데요. 진짜 소 잃기 전에 미리미리 외양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계속 영상 받아보실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수인 아빠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